맹수인 승냥이가 송곳니가 없으면 승냥이 맹이를 떨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김정은의 송곳니가 부러진 모습을 보이면서 탈북민들은 일대 환호입니다. 살인마 김정은의 송곳니는 바로 그의 선대 독재자들부터 치부해왔던 수령 신비화입니다. 신비화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은 너무도 특출한 존재여서 그가 먹고도 똥을 안 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3살에 300m의 관역을 명중시키고 7살에는 비행기를 몰고 9살에는 5개 나라 말을 하였다고 하니 그가 어찌 사람이겠습니까? 무당들이 구슬할 때 항용하는 이 신비함은 불안한 존재인 사람들에게 자신을 잊고 그 신비 존재에 빠져들게 하고, 그래서 무당들이 요구하는 후세, 정말 아까운 재산을 털어놓기도 하는 것이죠. 북한 독재자들도 수령을 이렇게 신비한 존재로 둔갑시키고 이를 사람들이 감동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신화를 그럴듯하게 조작해내어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킵니다. 결국 한 독재자에 의해서 비롯된 체제가 존속되는 데드라인은 70년을 못 넘긴다고 했지만 북한은 그것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가 다 자연의 순리대로 흐르듯이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그 계력, 즉 수령 신비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의 송곳니가 부러졌습니다. 지난 6일 진행된 북한 노동당 초급 선전선동 일꾼대에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은 자신을 더 이상 신비화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수령 신비화 종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수령 신비화 종언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위대성을 부각시킨다고 하면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됩니다. 수령은 인간과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는 위대한 인간이고 숭고한 뜻과 정으로 인민들을 이끄는 위대한 동지입니다.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령의 사상이론도 인민들을 존엄 있게 잘 살게 하기 위한 인민적인 학설이고, 또 수령의 영도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그 힘을 발동시키는 인민적 영도이며, 수령의 풍모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들에게 멸사복무하는 인민적 풍모라는 것을 원리적으로 생활적으로 알게 해야 합니다 라고 뇌까렸습니다. 김정은의 이 말은 결국 수령을 사람이 아닌 하늘이 낸 어떤 신비로운 존재로 우상하는 그런 선전선동은 더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창 청년인 그에게서 김정일이 아들이라는 것을 빼고는 그가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아무런 명분도 타당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비가 만들어 놓은 수령 신비화, 수령 절대화, 수령 우상화가 굳어진 북한의 선전선동 풍토 속에서 안전하게 권력 기반을 잡았고 지금은 그야말로 수령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김정은이 수령 신비화에 부끄러움과 창피를 느꼈는지 더는 자신을 신비화하지 말고 보통 사람으로, 동지로 여겨달라고 개심을 하였을까요? 저는 다시 말해서 승냥이 송곳니와도 같은 김정은이 신비화를 부러뜨리는 데는 3명의 거인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인은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정은은 2번씩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기간에 세계의 자유세계 대통령들이 솔직 담백함과 보통 사람의 자세, 그리고 그의 높은 식견에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TV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보여준 김정은의 언행은 별로 신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통 정치인이었고 그 나이에 젊은이였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신비와 송곳니를 부려뜨렸다는 것은 김정은은 결심하면 못할 것이 없다. 그가 지구를 깨뜨리겠다고 결심하면 반드시 깨뜨린다는 이 절대적인 신화가 호구임을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완전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 하는 일은 천출병장이 하는 일이고 그의 담력은 하늘이 주는 것이니까 그의 배짱과 그의 결심 앞에선 어떤 불가능이란 없다고 세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의 담판에서 김정은은 단계적 비핵화라는 비단보석에 싸서 핵 보유국의 야망을 무조건 통과시키려 했지만 그것은 중국의 정치 문화에 대한 강력한 외상 학습이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시진핑을 북한처럼 신으로 신비하지 않고도 공산당 총석이 국가 주석으로서 자기 권력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으며 고추장스럽고 또 신의 도포를 쓰지 않고도 편안하게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면서 G2 중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신이었던 김일성을 흉내내요. 그가 입었던 60년대 통바지를 입고 그의 머리까지 흉내내요. 자기 스타일도 낼 수 없고 더욱이는 김일성 신처럼 모든 남녀로서의 어버이로서 행세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웠을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언급한 두 거인보다 더 큰 거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인은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살던 그런 순진 무맥한 인민이 더는 아닙니다. 그때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오직 조선중앙 TV만 듣고 정기학습, 강연회, 생활총화 같은 그런 선전선동에 혼을 다 빼앗긴 그들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미 국무부 예산으로 송출되는 7개의 대북 라디오와 또 여러 개의 대북 선교 방송들을 비밀리에 열심히 청취하고 해외 파견 근로자나 외국 사사 여행자들로부터 바깥의 상황을 듣는 데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김정은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또 그의 형 정철이는 록에 심취되어 그걸 보고 싶으면 싱가포르이든 영국이든 날아가서 보는 그런 잘 노는 청년이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결국 정훈이와 여정 두 남매간이 아버지의 유산을 넘겨받아 해먹는 나라라는 것쯤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이제 더는 김정은, 김여정 이 남매의 고요한 뒷동산에서 노예처럼 살기를 거부하고 단호히 목숨을 건 탈북행렬에 서슴없이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김정은도 마음에 정녕 내키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깨어있어 더는 통할 수 없는 구통치 버전인 수령 신비화에 목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지 않아도 35살의 청년인 자기를 북한의 남녀노소가 다 어버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도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어버이라고 매여 달려도 줄 것이라고는 총알밖에 없는 조건에서 새로운 통치 방법으로 구상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령 신비화를 넘어서 보다 정교하게 고안된 수령 동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지 않으면 또 중국이 시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대량 아사자가 생길 판인 지금의 최악의 상황에서 그 무거운 수령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서둘러 신비화의 번거지를 내려놓았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의 신비화 종언이 발표된 이상 이제는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에 대하여 가족끼리 속삭이던 통하던 사람들끼리 낮은 목소리로 그를 평가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그에 대하여 웅성웅성 이야기를 나누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하도 변덕이 많은 김정은이 또다시 수령 신비화의 만능의 무기를 도로 꺼내들지는 모르겠고 또 그에게 붙어먹는 측근들, 특히 선전선동의 기죄들이 어떤 새로운 신비화의 무기를 만들어낼지는 몰라도 수령 신비화를 종언하는 그의 발표는 도끼가 서리고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북한의 독재 체제도 결국은 승냥이 송곳니 부러지듯 맥이 빠지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탈북민들은 이번에 김정은이 송곳니를 부러진 것을 한없이 통쾌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김정은을 신비로운 존재로 하늘님으로 떠받들며 뻔하고 뻔한 그의 부경화를 누리는데 일생을 바치는 어리없는 짐승이 되지 않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